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꽤나 많잖아요.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아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부정선거론 때문에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등등. 이번 사전투표에는 땡땡이 없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꽤나 많잖아요. 수민 씨, 어떤 이슈들이 주로 있을까요? 네, 사전투표는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아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그리고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에 진행돼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론 때문에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등등 사전투표와 관련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역대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이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과 유권자들도 이 사전투표에 대해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최신 이슈부터 그리고 사전투표율 전망 미리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수연 씨 간단한 퀴즈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번 사전투표에는 땡땡이 없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휴일? 네, 맞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휴일이 없는데요. 이번 사전투표는 목, 금, 평일 이틀로 진행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일을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 이 선거 요일이 평소와 다른 화요일입니다. 이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본투표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사전투표일이 됐습니다. 이 본투표일이 수요일인 정기 대선의 경우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 투표를 했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평일 이틀이라서 시간 잘 맞춰서 투표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19대 대선 때는 어땠었나요? 앞서 19대 대선에는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때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졌습니다. 네.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인 경우인데요. 다만 19대 대선 당시에는 금요일이 어린이날로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평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사전투표 투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을 거란 전망도 있고 낮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낮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의 이유는요. 앞서 이제 수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전투표율이 이틀 동안 모두 휴일 없이 평일에 진행이 되잖아요.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이나 혹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좀 낮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전망 이유도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14년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대선이냐 지선이냐 총선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율은 36.93%였는데 역대 최고였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선거였던 2024년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에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사전투표율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이었던 31.28%보단 높을 거다. 그러니까 30%대는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유권자의 비율이 지난 대선 조사 때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건데요. 지난 15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86% 응답자 중에서 39.4%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지난 대선 조사 때는 이 수치가 27.4%였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번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사전투표율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속설도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지지 후보에 따라서 사전투표 의향이 좀 갈리기도 했는데요. 한국 리서치의 지난 20에서 21일 사이에 있었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이들 중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2%였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중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답변은 11%였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26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6%였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9%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이 말은 어디까지나 또 속설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전투표 관련해서 단일화 이슈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어제 이준석 후보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대선 완주 의사를 재차 선언한 거죠.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다녀왔었거든요. 이번에 단일화 이슈가 사실 이번 21대 대선 중에 관심이 정말 높았던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기자분들 정말 많았고요. 이준석 후보가 앞선 22일에도 한번 긴급 기자회견을 이 단일화 관련해서 열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복해서 뭉개는 진술을 하려고 하길래 저희도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거짓으로 판명된 입장을 반복해서 표심을 요동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건한 의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른바 반 이재명 모으기 총력전에 나서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이어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도 어제 만났는데요. 공동정부 구성 그리고 개헌 추진 등에서 합의했다고 하네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후보들의 동태가 또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이 좀 어떤가요? 이번 대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측도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이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으면서 이 사전투표를 비판해 왔었는데요. 특히 부정선거론이 돌면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사전투표는 조작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죠. 실제로 그 여파로 이 사전투표율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또 음모론에 빠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건 결국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둔 현재 김문수 후보는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또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를 감시, 감독 철저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29일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독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밀착 캠페인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 전국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고요. 한 사람당 매일 9명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1+9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후보들은 사전투표에서부터 표 모으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전투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 사전투표를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번 사전투표율이 휴일이라는 점 말고 또 뭐 다른 특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우선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다르게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전까지는 사전투표회를 시간대별 투표율을 지역구 단위로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투표수별 관내, 과뇌 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잠재우고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양상이나 흐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게 해줄 수 있는 변화기도 한데요. 이 관내 유권자가 언제 많이 투표하는지, 또 관내 유권자는 어느 시간대에 몰리는지 등을 파악 가능합니다. 결과는 여전히 본투표 후에만 공개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수민 씨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전투표가 왜 생기게 됐는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사전투표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사전투표 제도는 단순히 새로 도입된 투표 방식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부재자 투표 제도의 보완점을 개선한 후에 등장한 겁니다. 부재자 투표 제도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거죠? 네, 좀 생소한 말일 텐데요. 부재자 투표 제도는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전투표제와 비슷하긴 한데 투표 가능 신분도 제한되고 사전 신고도 번거롭고 제한된 투표 시간과 투표소 접근성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신고 요건을 전면 폐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딱히 없었고요. 이후에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제도, 바로 사전투표제가 제안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제 저녁에는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채널 뉴시스에서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